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소비를 늘리면 정말 행복감도 늘어날까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소비와 만족의 관계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소비를 하면 할수록 당연히 만족과 행복감은 늘어나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무한정 소비할 수 없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까가 늘 숙제거리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귤이 세 개가 있는데 1번, 2번, 3번 귤입니다. 자, 하나를 먹고 어느 정도 만족했는가를 보면 한 100 정도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귤을 먹으면 어떨까요? 두 번째 귤은 똑같은 귤이지만 먹었을 때 70밖에 만족도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귤은 그거보다 훨씬 떨어지는 50밖에는 만족하지 않죠. 자, 이런 현상이 왜 발생을 할까? 물론 한 개 먹었을 때보다는 두 개 먹었을 때보다는 세 개가 만족의 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한 개를 추가적으로 소비할 때마다 새롭게 늘어나는 만족은 계속 줄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새롭게 늘어나는 만족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대값의 차이 때문이다. 자, 기대값이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귤을 먹었을 때는 아무런 기대를 안 하고 기대값이 0이었을 때 먹었기 때문에 100만큼 만족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귤을 먹어보니까 귤을 먹으면 이렇게 100만큼 만족스럽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100이라고 하는 기대값을 베이스로 두 번째 귤을 먹으니까 70밖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의 원리에서 어떤 자산의 가격이 뭐분의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대값분의 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기대값의 성장률이 더 늘어나면 그 성장률만큼 빼준다 그랬는데 일단 요거는 0으로 보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결국 기대값분의 보상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귤 같은 경우는 기대값이 없는 상태, 아주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보상이 굉장히 크게 행복감을 주는 건데 두 번째 귤, 세 번째 귤은 기대값이 자꾸 높아지니까 행복감이 떨어진 거예요. 보상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경제 원리상 소비를 하면 할수록 새롭게 늘어나는 보상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는 이유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원인은 뭘까요? 계속 만족이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 자, 그거는 바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비용이 자꾸 늘어나면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증가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귤 하나를 소비하는데 만약에 귤 하나가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귤 하나를 소비함으로써 100만큼 만족을 했죠. 그러면 100을 만족하기 위해서 난 1,000원만 썼으면 돼요. 첫 번째 귤은. 근데 두 번째 먹을 때는 아무래도 70밖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아까 느꼈던 첫 번째 귤만큼의 만족을 느끼려면 100 나누기 70해서 1.42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귤은 1,000원어치의 귤 한 개만 먹어도 100을 느꼈는데 두 번째 소비할 때는 우리가 1,420원어치를 먹어야 똑같은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 세 번째 귤은 100 나누기 50 하면 2,000원어치를 먹어야 똑같이 100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를 하면 할수록 미래 부담감과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소비를 늘리면 이상하게 만족이 예전과 같지 못한 이유. 이것을 우리가 경제학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은 새롭게 증가하는 효용, 만족은 계속해서 줄어든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이 자, 그러면 100만큼 첫 번째 귤을 먹고 행복했다면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막대 그래프처럼 일정 시간 기대값이 다시 0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기대값이 0이 됐을 때 다시 먹고 그리고 또 일정 기간 소비를 안 해서 기대값이 낮아졌을 때 다시 먹으면 귤 3개를 소비했을 때 300만큼의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막대기, 이 인터벌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산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똑같은 금액을 소비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만족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소비하는 것보다는 뭔가 계획을 세워서 소비하는 것이
제약을 주는 것 같지만 제약을 주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철저하게 지키면 행복감이 올라간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경제학적인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이나 의학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어떤 사람들이 그 자꾸 이렇게 탐식을 하고 식탐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우울감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살찔수록 BMI 지수가 높아질수록 음식을 잡고 식탐이 늘어나는 이유가 우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울감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자꾸 먹으니까 또 살이 찌죠. 거울 앞에 서면 우울해지고 또 우울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그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식 배달 이유가 배고파, 밥 먹어야지.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뭐 요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지금 일은 나가야 되고 빨리 이 밥을 먹어야 돼. 그러면 뭐 배달 시켰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행복해지려고 밥을 시킨 게 아니라 필요해서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음식 배달 이유가 홧김에 너무 지금 우울해서 행복해지려고 시킨다든지, 뭐 싸워서 지금 이 나쁜 기분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뭐 열받아서, 이렇게 나의 지금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소비는 100%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왜 이렇게 명품 플렉스 소비가 늘어나느냐? 제가 뭐 말씀드렸죠. 평일날 낮에 샤넬 매장을 한번 갔는데, 한번 도대체 샤넬이라는 게 뭔가 싶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평일 낮인데 대기 인원이 197팀입니다. 이게 주말도 아닌데. 자, 이런 소비들이 왜 늘어나느냐? 결국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서 지금 현실에서 뭔가 도피를 하는 거죠. 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행복해질 거야. 쇼핑을 하고 캠핑을 가고 뭐 맛있는 걸 먹고 어떤 행동을 하면 굉장히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행복해지려고 소비하면 100% 실패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려고 소비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해지려고 소비하면 100% 실패다. 그런 이야기. 자, 즐거움과 보람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자, 즐거움은 뭡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거죠. fun이죠. fun, enjoy. 그 다음에 성취감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럴까? 뭔가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로 기쁜 거죠. 이 둘 다 행복을 주는데, 즐거움은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 그리고 성취감은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죠. 그러니까 성취감과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일단 노력이 여한데 즐거움과 재미에는 내 노력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네가 나를 즐겁게 해봐. 뭐 이런 엔터테인적인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나 성취감이나 보람은 내가 뭔가 땀을 흘리고 노력한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족의 특징이 순간적인 도파민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느낌이 드는 건 맛있는 걸 먹고 뭔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오락을 하고 이러면 굉장히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그러나 그건 순간적이라는 거죠. 근데 세로토닌은 다릅니다. 이건 좀 지속적이죠. 내가 뭔가를 미래를 위해서 대비를 한다든지, 내가 뭔가 땀을 흘려서 뭔가를 이뤄낸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좀 지속적인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강화가 되느냐? 즐거움은 자꾸 그 도파민보다 더 센 도파민을 원하기 때문에 불안과 중독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취감은 뭔가 미래의 가능성이 생길 것 같고 자신감이 생기고 희망이 생긴다. 그래서 최상위 수준의 행복감을 우리가 희망과 가능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행복해지려고 하는 소비를 하면 할수록 행복하지 않으냐? 여러분, 소비를 한다는 건 뭡니까? 내 돈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내 돈이 계속 줄어들죠. 20대, 30대가 가장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미래의 가능성, 미래의 희망이 자꾸 커졌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건데, 자꾸 돈을 쓰게 되면 본인이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혹시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까 싶어서 자꾸 그 행동을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과소비에 마이너스 생기고 돈이 안 늘어나고 돈이 오히려 막 마이너스가 늘어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희망과 가능성, 미래의 희망과 가능성은 계속 줄어드니까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불안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저축을 늘리면 오히려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저축을 늘리면 왜 행복감이 늘어날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소비를 하면 도파민이 증가하고 저축을 하면 세로토닌이 증가해요. 왜? 저축은 지금 당장의 행복감보다는 내가 좀 참음으로써 미래의 나의 가능성과 희망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인간이 뇌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거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이 커졌을 때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로토닌의 분비에서 오는 거겠죠. 자, 여러분,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봤을 텐데, 파랑새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꿈속에서 남매의 이야기를 그렸던 동화죠. 이 동화에 보면은 꿈이 깨고 나서 파랑새가 결국은 자기 방 안에 새 장 안에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파랑새 증후군이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떠나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죠. 현실을 벗어나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답은 현실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파랑새인데 파랑새는 현실 속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이제 청춘기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에 보면 박소담 씨가 이 박보검 씨한테 책을 선물하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이 스펜서 존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선물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소중한 선물은 바로 시간이라는 선물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라는 선물을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 그 첫 번째가 뭐냐? 현실 속에서 사는 겁니다. 현실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에서 배우는 것. 여러분들한테 저는 과거죠. 과거의 사람이죠. 과거에서 배우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를 계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선물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비와 행복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무한정 소비를 늘린다고 해서 행복이 늘어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